안녕하세요. 오늘도 용기 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. 제가 채널 개설하고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.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했나? 이렇게 특정 주제를 정해가지고 해당 주제로만 쭉 밀어붙이는 게 가장 좋다고 들었는데, 사실 아직 채널 컨셉이 제대로 잡힌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떠들다 보면은 그 중에 조금 더 조회수가 잘 나오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영상이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 오늘 제가 되게 오랜만에 목욕탕을 갔거든요. 예전에 몇 년 동안 해외에 있을 때는 어차피 목욕탕을 찾기도 쉽지 않았고, 한국에 온 뒤로도 코로나 이후부터는 목욕탕을 가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. 어쨌든 집 근처에 가까운 목욕탕을 찾아봤는데요. 이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갔는데 화요일에 문을 닫았더라고요. 동네 작은 목욕탕이. 그렇다고 그렇게 큰 찜질방을 가고 싶진 않았고,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수원 남문에 있는 목욕탕을 가게 됐습니다. 이 집 앞에 목욕탕이 화요일에 문을 닫은 것처럼 원래 화요일이 비수기인 건지 모르겠는데, 그 남문에 있는 사우나도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. 어쨌든 저는 초저녁에 들어가가지고 오랜만에 갔더니 너무 신나서 한 3시간 정도를 때밀고 놀고 나온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목욕탕 가면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, 사우나 들어가서 이렇게 한참 열 많이 받고 나서 냉탕 들어갈 때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, 저는. 그렇게 3시간 정도 목욕을 했는데 만난 사람이 한 5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그렇게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밥을 먹을까 하다가 돌아보는데 그 토스트 파는 데가 있어서 갔더니 토스트는 지금 안 하고 붕어빵을 팔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붕어빵 3개에 2,000원에 사가지고 이제 조금씩 먹다가 주변을 둘러봤는데 백반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갔더니 조금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손님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. 할머니 혼자 하시는 가게인데 백반 가격이 기본 백반이 6,000원이고 뭐 삼겹살이나 뭐 제육 이런 거 들어간 거는 7, 8,000원씩 하는데, 사실 요즘 세상에 6,000원에 백반 먹을 수 있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?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백반 말고 제육 들어간 제육 백반을 7,000원에 먹고 나왔습니다. 근데 깜짝 놀란 게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밥을 추가해갖고 드시는데 보니까 밥 공기가 옆에 3개가 더 쌓여 있더라고요. 그 가격표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아마 밥은 추가 요금을 받는 것 같고 반찬은 그냥 추가로 계속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, 맛도 되게 괜찮았고 그 할머니 혼자 하시는 가게인데 되게 옛날 생각나는 그런 가게였습니다.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나왔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돈을 냈으니까 이 가게에 매상을 올려줬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늦은 시간에 이 가격대에 이 정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사실 백반이라는 게 반찬도 여러 종류 관리를 해야 되고 매일같이 만드시는 것 같은데, 서빙 직원을 따로 두신 것도 아니고 그냥 조리부터 서빙, 계산까지 다 사장님 직접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게가 운영이 가능한 것 같고요. 그 정도 가격으로요.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김밥집이 하나 있는데요. 얼마 전에 처음 방문했던 집인데 그 김밥이 가격표가 좀 이상한 겁니다. 그 손으로 이렇게 글씨로 수정을 해놨는데 김밥이 1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뭐 1이 2개인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아 설마 7,000원인가 싶은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,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왕김밥이 2,000원이더라고요. 그래서 왕김밥으로 2줄을 사서 먹었습니다. 근데 그 집 말고 다른 시장에 있는 김밥집 한 군데도 원래 올해 초까지 1,500원이었는데 그 올해 초에 2,000원으로 올렸거든요.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집은 왕김밥이 2,000원이고 일반 김밥이 원래 1,000원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1,100원으로 올린 거예요. 이게 보통 음식점에서 가격을 올릴 때는 500원이나 1,000원 단위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00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이 집 사장님이 돈 없는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물어보니까 아침 6시 전부터 나와가지고 그 가게를 여시고요. 보통 12시에서 늦게는 새벽 2시까지도 영업을 하신대요. 사실 그때 제가 늦은 저녁 시간에 김밥 사러 갔을 때도 그 식탁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쪽잠 주무시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음식을 해주신 거거든요.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짠하기도 하고 차라리 조금 늦게 여시고 일찍 닫으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면서 그냥 요즘 시대,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.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최근에 그 카페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많이들 망한다는 뉴스를 본 게 생각이 났는데요. 물론 커피 장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. 근데
사람들이 점점 얕아져서 진입장벽이 낮고 손이 덜 가고 관리가 쉽고 마진은 많이 남는 그런 제품들만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카페들이 생겨나는데 딱히 경쟁력이 있는 가게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옛날에 추풍령 감자탕이었나? 그 사장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요. 우리는 뼈다귀장국 끓여가지고 여기다 밥 나가고 깍두기 나가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손님들이 깍두기 더 달라고 하면 그런 거 리필도 해줘야 되고 손이 되게 많이 가고 음식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카페들 보니까 그냥 커피 팔아가지고 감자탕 가격이랑 비슷하게 받는다 이거예요. 그분이 그 말씀하셨을 때가 아마 감자탕이 뭐 한 뼈다귀장국이 한 그릇에 한 5,000원에서 6,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. 커피도 별 차이가 안 났습니다. 4,000원이 보통 넘어갔던 것 같아요. 물론 요즘은 밥값이 많이 올라가고 커피는 대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곳이 많죠. 이 모든 게 수요와 공급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이 수요는 딱 정해져 있는데 카페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커피 없이 못 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커피는 밥처럼 안 먹으면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큰일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커피는 좀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.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추풍형 감자탕에서 생겨난 게 카페베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옛날 그 망고식스인가 그 사장님이 론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만 해도 그렇게 힘든 일이 하기가 싫고 기왕이면 쉽고 편하고 안전하고 마진은 많이 남길 수 있는 일이 뭐 없나 맨날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앞서 말한 동네 목욕탕이나 저런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백반집 그리고 저렇게 저렴한 가격에 김밥을 파시는 저런 아주머니들 같은 그런 가게들이 앞으로 생겨날 것 같습니까?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시작을 할 것 같냐고요. 일단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게 혹시 가능하다면은 누군가가 프랜차이즈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죠?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체인점 가맹 점주님들이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단물은 본사가 빨게 되겠죠, 아마도.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결국에는 시스템을 만들고 확장을 해야 된다.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일본은 장인 정신이 장점이자 단점이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무슨 말이냐면은 스시를 만들든지 뭐 다른 음식을 만들든지 모든 걸 그 장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본인의 몸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없다 이 말이죠. 물론 사업으로 큰 돈 버는 건 좋은데 물론 당연히 돈 중요하죠. 저도 돈 좋아하고요. 프랜차이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노동을 굉장히 천시 여기는 그런 풍조가 생긴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제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조건 막 근육 쓰고 땀 흘려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. 모두가 프랜차이즈만 창업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대형 찜질방이나 이런 데만 생겨나면은 이제 우리가 알던 옛날 그런 뭐 김밥집이나 동네 목욕탕, 옷수선집 이런 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이분들이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. 생업을 위해 이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뭔가 손님을 섬기려는 사명 같은 게 추가로 있으신 것 같았어요. 나는 지금 이 장사로 인해 이윤을 남기지만 내 손님들은 나로 인해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식사를 즐길 수 있다. 여기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요.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꼰대 같긴 한데 이제는 그 누구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내가 고생하고 뭐 희생하고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. 최근에 친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옷수선집도 문을 닫았거든요. 장사가 안 돼서 닫은 게 아니라 장사는 엄청 잘 됐어요. 항상 일이 밀려서 밤 9시 넘게까지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으시고 손녀들 봐주셔야 돼서 일을 그만두신 거거든요. 그리고 저희 친척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. 그만두신 지가 몇 년 됐는데 그분도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신 건 아니고요. 같은 이유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렇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점점 쇠퇴까지는 아니고 뭐랄까 그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옷수선 배우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뭐 백반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
김밥은 워낙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누구나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오수선은 어느 정도 그 기술을 배우는 기간, 그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. 목욕탕은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점점 없어지기만 하고 뭐 대형 찜질방 같은 데만 살아남겠죠. 그래서 오늘 2만 원 정도의 돈으로 찜질방도 가고 백반 먹고 붕어빵도 먹고 했는데 엄청 행복했어요, 간만에.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중에 붕어빵이 상대적으로 되게 비싸게 느껴지네요. 백반이 6,000원이었는데 김밥 한 줄은 1,100원, 그리고 왕김밥이 2,000원인데 그 작은 붕어빵 3개 2,000원이었거든요. 어쨌든 오늘 저는 앞으로 점점 사라지기만 하는 그런 동네 목욕탕 그리고 백반집에 갔다 왔고요. 앞으로는 먹어도 좀 비싸게 먹게 되지 않을까요? 점점 없어지기만 하면은.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진짜 별거 아닌 이런 일들이 오늘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.